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우리나라인데 이거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3인 3명을 이게 처벌해야 된다. 야, 우리 이렇게 사법 체계, 수사 체계가 이렇게 붕괴돼서 대혼란에 빠져버린, 이러니까 이게 어느 쪽도 이게 승복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게 대혼란에 완전히 법치를 파괴시켜버린 3명, 이 사람들에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 3명이 누구냐? 바로 이제 공수처장 오동운,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그 다음에 서울고검장으로 검찰의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이 3명이 완전히 법치 파괴 3적입니다. 3명이에요. 먼저 이제 오동훈, 공처장이 오동훈, 이 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판사 출신이, 우리뿐 용어의 판사 출신의 거의 좌파돼요. 이 자가요, 연수는 이제 27개인데 다 알고 있죠. 옛날에 정계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변호하는 이성엽 판사, 이성엽 변호사, 지금 옛날에 판사, 이 자들하고 한 5, 6년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엄청난 좌파입니다. 오동운. 근데 이 자가인데 공처가인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니까 자기가 인데 현직 대통령 한번 체포를 해보자. 그래서 구속까지 하면 감지덕지고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월권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서 우리 수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란하고 외환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게 내란죄하고 외환죄입니다. 나머지 죄는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공처가 출범할 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이거는 분명하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할 수 있으면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란하고 외환을 법에 넣었겠죠. 공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법이 다 쭉 놓잖아요. 거기에 그때 내란하고 외환을 넣었겠죠. 논란이 있으니까. 근데 뺀 거예요. 왜 뺐다? 바로 이게 공처의 취지에 안 맞다는. 공처의 취지는 이제 검찰의 제19 감사기, 부패, 검찰의 부패, 직권남용 이런 거였거든요. 내란 외환에게 수사할 능력도 없고 취지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불법이 분명한데 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막 탄핵한다고 이게 민주당에서 난리치니까 끝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끝까지 체포를 시도하겠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 오동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권한 없는 공수처가 그것도 내란도 아니야. 일단 내란 떠나서. 근데 수사권도 없는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이게 우리 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자가 공처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것도 서부지방법으로 판사 쇼핑 불법으로 관할도 없는 걸 마음대로 해가지고 체포하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이자가 우리 수사체계,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럼 누가 이게 승복하겠냐고. 그러니까 경호처든 우리 국민이 승복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이. 왜? 불법이니까. 이게 첫째, 저는 법치, 우리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원흉, 첫째가 공처장 오동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청 차장이 이제 직무대리니까 이호영,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그냥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 인정합니다. 왜? 내란죄는 경찰이 하는 수사는 맞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하라고 혼자서. 그 다음에 그러다가도 체포영장이 필요하면 원래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를 경유하죠. 지휘받는 게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나 검찰을 경유해서 검사가 반려할 수는 있거든. 반려.
그러면 이게 경유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판사가 체포영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최종 판단하는 요게 딱 적법한 절차입니다. 내란 수사의 절차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내란이 게 아니고 내란 수사의 절차 그래. 그러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이게 검찰을 경유해서 영장을 가야 되잖아. 근데요, 검찰하고 지금 경찰이 원수거든. 검찰에서 국수본부장 우종수 국수본부장하고 그 밑에 3명 핸드폰까지 다 압수했다니까. 지금 경찰을 잡아야 하려고. 왜? 그때 경찰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국수본이. 그러니까 검찰을 통하면 이게 체포영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공수처와 이게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아무 법에 근거 없는 이거야말로 그냥 임의적인 불법 기구입니다. 법에 공수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 근거가 아무데도 없잖아요. 법의 근거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경찰 이호영이가 검찰하고 수사스럽게 견제 충돌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공수하고 손잡고, 왜?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거든. 독자적인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너가 영장을 청구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게.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동대, 특공대, 말도 안 되는 조직이 어디에 그게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왜 기동대가 들어가냐? 왜 특공대가 들어가냐? 그거 대통령 체포하려고 사법경찰관이냐? 그 조직이?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이 동원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나 이 조직을 체포에 사법경찰 업무에 투입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고. 거기다가 공수영장이 불법이니까 이걸 집행을 도와주는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이게 경찰이. 야, 지금 이게 경찰이 왜 이러냐? 경찰도요, 거기 직장 협의회가 있더라고. 경찰이 한 11만, 예를 들어 10만이 넘잖아요. 경찰 조직도요, 공무원 노조는 못 만드는데 경찰도 직장 협의회가 있어. 거기에 경감이 있어, 대표. 그 경찰에도 좌파들이 많이 침투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경찰에도 좌파들이 많이 침투해가 실제 경찰청장보다 힘이 더 세다 이거야. 직장 협의회가 한 3만 명이 가입돼 있대. 이게 뭐야? 경찰도 노조가 있나? 그게 민노총 노조라는 거예요. 민노총과 관계된다는 건 민노총하고 경찰이 민노총과 결탁되어 있는 직장협의회나 이렇게 노조처럼, 노조는 못 만들지 경찰이. 이러면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도처에 좌파들이 침투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왜 여순 사건이 왜 났습니까? 군대도 좌파가 있고 경찰도 좌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국전쟁이잖아. 제2의 전쟁이 전쟁, 제2의 건국전쟁. 그 경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호영이도 똑똑하실지 모르지. 직장협의회 또 있으니 노조처럼 민노총의 지위를 이호영이가 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빨리 이거 체포해야 됩니다. 이호영. 이 자각이 불법으로 지원을 해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반역 쿠데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호영 완전히 수사체계 무너졌잖아. 왜 공수하고 손잡고 하느냐고. 원래대로 해라고. 원래대로 법대로 해라 말이야. 법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세현. 이 자는 현대고 서울법대 논 한동훈의 직계라 그랬죠. 자기 아버지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장인은 또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진행구.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박세현은 대를 이어서 끈끈한 관계인데요. 이거 딱 보세요. 요 계엄 사태 터지자마자 바로 움직여가지고 막 그냥 김용현 장관부터 막 체포해가 기소한 게 검찰의 특수본 아닙니까? 서울공검장. 그때부터. 근데 검찰도요,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이 무슨 내란 수사권이 있습니까? 검찰도 직권남용밖에 없어요. 내란 수사권은 경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용현 장관부터 여러 사령관들 있죠. 그냥 내란 재력의 무더기로 잡아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남청규가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거는 바로 판단한 거야. 남청규가 좀 나아. 그래도 저 서부지방법원에 보다 낫지. 근데 남청규가 왜 그런 발급을 다 해주냐, 영장을. 왜 자판기처럼 해주냐. 조지호 청장하고 경찰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이든 뭐든 경찰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판사가 영장을 막 내주니 그냥 이게 검찰이 내란을 다 수사해버렸잖아. 근데 내란 수사권은 검찰도 없다. 검찰도 없다. 지금 이게 검찰에서 얼마나 이게 구속했습니까? 김용현 장관부터. 이거 다 이게 불법저는 관할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 봐요.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될 겁니다. 제가 좀 이게 취재를 해보니 지금 구속된 장군이 한 7, 8명 되는데 소재가 어느 교도소에 가다 놨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대요. 초창기에 워낙 막 이게 계엄 내란하면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공포정치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요. 그때 막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그 김병주 유튜브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김병주 밑에 있을 때 옛날 군대 근무할 때 김병주가 사성장군이잖아. 그 다음에 박범계하고도 친하대. 그러니까 초창기에 막 엄청나게 겁을 주고 민주당이 너 내란으로 무기징역 살아 이러면서 특전사령 겁을 주니 그러면서 야 대통령한테 너 떠넘기면 너 감형돼 대통령에 떠넘겨 이런 진술 오염됐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친민주당 좌파 변호사들이 처음에 접견을 먼저 하고 진술을 이래야 산다. 오염된 진술 의혹이 국민의힘에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제가 따로 방송했잖아요. 따로 제가 유상범 의원 그 전에 방송한 거 제가 방송했잖아요. 지금 초기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냥 너가 이래야 대통령 이래야 이게 산다 이러면서 막 진술을 받아놨고 대통령한테 이거 가지고 또 탄핵에 써먹고 근데 지금 접견하려니까 우리 우파 변호사에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뭐 제가 어디 있는지 다 모르니까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수방사에 갇혀 있다는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그 여인영 사령관은 나머지는 게 모르겠어요. 김용현 장관은 이제 있고 변호인이 있고 나머지는 게 어디다 갇혀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왜 검찰이 초창기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나서가 불법으로 막 수사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내란 수사를 다 해버렸잖아요. 이 수사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미 검찰의 박세희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동훈이가 무너뜨리고 있고 거기에 경찰도 부안해동에서 같이 그러니까 최고 수사기관이 지금 군대 빼면 3개 아닙니까? 검찰, 공처, 경찰. 이게 순리대로하면 경찰이 하다가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 다시 체크해서 체포영장에게 필요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법원이 하고. 근데 완전히 체계가 무너져가 처음에 막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기관이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려다가 검찰이 공처를 넘겼는데 근데 뭐 검찰도 공처도 다 관할이 없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대붕괴가 돼버렸어요. 수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내란으로 서둘째입니까? 이제 와서 내란죄 또 빼겠대. 이게 처음에 막 계엄 나자마자 내란죄 공포 분위기로 막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법대로 딱 우리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했으면요 이 정도 불복이 이 정도 혼란이 안 오잖아. 근데 지금 완전 국민도 이제 완전히 양단돼 가지고 국론 대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이게 이런 게 사법 체계가 붕괴된 그 책임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 제가 3명 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 그럼 이게 특수를 막아야지. 박싱하더라도 이게 막아야 되잖아. 심우정 총장도 지금이라도 이 수사기관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심우정 총장도 그게 필요하고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는 박세현 고검장이 뭐 문제지만 그걸 총장이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 총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잡아야죠. 왜 영장으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서부지법에 이순영 판사가 발발 이런 거는 연장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돼. 지금 박성재 장관이 없으니까 탄핵 중에 두 분이 중심을 잡고 법원 판사도 제동을 걸고 검찰도 제동을 걸고 그 다음에 공처와 경찰 이자들에게 빨리 처벌하거나 빨리 파면해서 제대로 우리 수사사법 체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두고두고 엄청나게 대분열로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겁니다. 저는 법대로 하자는 거니까 이걸 분명히 제가 경고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3명은 처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총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